스레드하고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핸들러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보면 이 핸들러 내부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스레드 내부인 경우, 내부가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코드가 막 뒤섞이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걸 새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에이싱크 태스크는 여러분이 어떤 스레드로 동작시켜야 되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코드, 그러니까 스레드 안에서 처리해야 될 코드와 그 다음에 핸들러로 처리해야 될 코드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떤 스레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코드, 그 다음에 스레드에서 화면을 갱신할 수 있는 코드를 한꺼번에 넣어둘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작업 단위를 하나의 에이싱크 태스크로 만들 수 있는 장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 그 장점 때문에 에이싱크 태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싱크 태스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넥스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my 에이싱크 태스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my자는 패키지 이름에서 삭제를 하고요. 피니쉬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화면에다가 자, 실행과 취소 버튼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도 하나 자, 추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에이싱크 태스크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레스 바의 값이 증가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갖다 놓고요. activity main.xml을 열어 봅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저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고요. 헬로 월드 글자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자, 우리 위쪽에다가 자, 하나씩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말고요. 컨버트 뷰를 이용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티컬로 오리엔테이션을 설정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프로그레스 바를 상단 쪽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2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버튼 하나, 버튼 2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버튼의 글자는 실행, 두 번째 버튼의 글자는 취소, 이렇게 봅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는 아래쪽을 좀 떨어뜨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거에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걸로 자, 30dp 정도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레스 바에 ID가 붙어 있고요. 버튼도 ID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를 열고요. 자, 여기다가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그레스 바를 먼저 찾아줄까요?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고요. 여기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우리 그 프로그레스 바의 값을 자, value라고 하는 자, 이 정수값으로 하나씩 뭐 증가시키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onCreate 안에서는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에다가 find view by r.id. progress bar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줍니다. 자, 버튼 첫 번째 버튼에 대한 거 먼저 기능을 부여를 해볼게요. id. button이라고 하고요. button.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자, 우리가 에이싱크 태스크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이 내부 클래스로 클래스 백그라운드 태스크라고 해서 태스크 에이싱크 태스크를 하나 만듭니다. extens라고 하면 되고요. 에이싱크 태스크 엔터 이렇게 쳐봅니다. 자, 꺽쇠 표시가 있는데 꺽쇠 표시 안쪽에다가 타입을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요. 이 타입을 일단 자, 우리 뭐 순서대로 넣어볼까요? 인티저. 자, 이 인티저가 아니라 뭐 스트링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인티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3개 인티저를 넣고 자, 빨간 줄이 있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하고요. 자, implement 메소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거 말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그 다음에 override 메소드 가서 아예 다 재정의를 해봅니다. 자, 여기서 on pre-execute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on pre-execute, on post-execute, 그 다음에 on progress update, do in background 이 4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on pre-execute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가 스레드로 실행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on post execute는 스레드로 실행된 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do in background가 스레드로 실행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on progress update는 스레드로 실행하면서 중간중간 UI를 업데이트하고 싶거나 할 때 on progress update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async task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레드로 동작하죠. 그래서 이 do in background가 스레드로 동작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스레드로 동작하다가 또는 그 전과 후에 UI를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쨌든 스레드 바깥에서 메인 스레드 쪽의 핸들러로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UI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잡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o in background에서 스레드를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 on pre execute가 스레드 시작하기 전 단계에 호출이 되니까 여기다가 value 값은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progress bar 같은 경우에도 set progress라고 해서 자, 이 value 값 0이 되겠죠? 요거를 처음에 설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do in background라고 하는 데서 이제 스레드가 실행이 되겠죠? 스레드가 실행이 되면 자,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while이라고 하죠. while이라고 하고 is cancelled라고 하는 게 자, 이거가 is cancelled가 true이면 cancel 됐다는 거죠. 이게 false라고 하면 cancel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하도록 하고요. 자, value 값을 하나 증가시키도록 하고 자, value라고 하는 게 만약에 100보다 크다면 자, 여기서 자, break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break해서 나가도록.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 자, publish progress 라고 하는 걸로 하고요. 저기에 value 값을 넣어줍니다. 자, publish라고 하면 이 publish에서 on progress update를 호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on progress update를 호출하니까 이 부분이 호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호출되면서 인티저 값이 이렇게 value 값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자, progress bar라고 하는데 set progress라고 해서 자, value 값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values의 0번째, 저 values가 배열처럼 넘어오고요. 자, 첫 번째 값을 찾아서 하게 되면 요 value 값 넘어온 게 이렇게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요게 1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도록 여기 밑에다가 try catch 한 다음에 thread.sleep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atch exception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여기다가 리턴을 해줄 수 있는데 value 값을 리턴하게 되면 이게 on post execute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on post execute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러면 다 넘어가면 자, progress bar의 값을 다시 0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progress bar set progress라고 하고 0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앱을 실행을 하고요. 동작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실행, 우리가 실행을 눌러보니까 실행이 안 되네요. 자, 우리가 async 태스크를 상속해서 클래스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건 아직 안 넣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background task라고 하고요. new background task라고 하는 이 태스크를 하나 만들고요. task.execute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execute 하면서 여기서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은 여기에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pre-execute 이런 쪽으로 전달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버튼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 async 태스크 자체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ncel 이렇게 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데 그 기능도 여러분이 한번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async 태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async 태스크는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작업 자체를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다시 말하면 스레드로 동작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같은 클래스 안에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 자, 스레드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코드를 입력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자, 우리 뭐예요? 계속 우리가 별도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for문이나 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스레드 안에서 우리가 핸들러를 이용해서 자, 화면에 추가한 이미지 뷰의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 개 준비해 놓고 그거를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바꿔가게 되면 얘가 애니메이션처럼 동작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레드 자체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본 거라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에이싱크 태스크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 9장에서 우리 스레드하고 핸들러를 다뤄봤으니까요. 스레드 핸들러, 그 다음에 핸들러의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에이싱크 태스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